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유리수예요. 그쵸? 자, 유리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거는 뭘로 나눠지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했었고,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무엇으로 나뉘어졌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었고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기하분수에서 분모가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상태. 2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분수 형태. 이걸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했었고요. 그 분수를 소수로 직접 바꾸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지. 예를 들어보죠. 140분의 28. 자, 이런 숫자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기하분수로 나타내보면 20분의 4가 되고요. 한 번 더 약분이 가능하네요.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2를 하나씩 곱해주죠. 자, 왜냐하면 분모에 5가 하나 있으면 2도 한 개가 존재해야겠죠. 만약에 얘가 5의 제곱이었으면 우리는 2의 제곱을 곱했을 것이다. 그럼 이게 10분의 2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수 형태는 0.2 이렇게 바꿔내는 걸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유한소수의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자세히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 무한소수예요. 그럼 이 무한소수는 또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어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이 비순환소수를 뭐라고 하냐?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지고 그 무한소수는 순환과 비순환으로 나뉘게 되는데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 중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비순환소수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비순환소수라는 거는 0.2, 4, 1, 5, 6, 5, 4, 2, 1, 5, 1, 0, 2, 4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걸 점점점으로 했으면 이거는 유한소수라는 거야? 무한소수라는 거야? 무한소수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그냥 숫자들이 막 나열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비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순환소수의 대표적인 예가 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파이는 지금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누어지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14로 퉁 쳐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얘가 끝까지 계속 나눠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규칙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환소수는 뭐가 있을까? 순환소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특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한소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전 시간에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3분의 1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3이니까 실제로 나눠보면 0.333333 이런 식으로 가죠. 특정한 숫자 3, 요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예로 0.252525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얘는 어떤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25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반복되는 숫자가 보이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순환소수의 대표적인 예제들을 내가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순환소수를 무엇을 보고 순환소수라고 했냐면
소수점 밑으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 소수. 이걸 우리는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환소수를 봤을 때 어떤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냐면 333333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이 반복됐는지 아마 눈치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 25, 그러니까 2525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자, 소수점 아래 첫 번째가 1이에요. 그럼 1, 35, 35, 35 이러니까 3, 5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3하고 5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숫자 배열 3, 5가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얘기했겠죠? 그쵸? 473이 반복되고 있죠? 473, 473, 473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125, 125, 125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소수점 아래에서부터 반복되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125가 아니고 512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네모를 친 거, 이렇게 숫자 배열, 일정하게 반복되는 숫자 배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여기 써있죠? 이걸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3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25, 세 번째는 35, 네 번째는 475, 다섯 번째는 5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이 순환마디를 읽는 사람들 중에 25, 35, 475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거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다 보니까 475, 512 이런 식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순환소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3343 2525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건데 3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0.3 하나 써놓고 3 위에 점 하나를 찍어줘요. 즉 순환마디가 3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3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25 해놓고 252525 이렇게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죠. 세 번째는 0.135니까 353535 3과 5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1은 마디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네 번째는 0.02473이니까 4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고요. 7에는 점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3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니까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은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에만 점을 찍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473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12.512 5 위에 2 위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우리가 요것들은 전부 다 순환소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순환소수를 잘 생각 한번 해봐봐. 이 순환소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유리수라는 수체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체계. 그러니까 유리수 에서 타고 내려왔더니 무한소수가 나오고 그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는 순환소수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니? 우리가 동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동물들 종류가 쫙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 중에서 우리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
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동물은 인간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잖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이지만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유리수는 정수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0은 정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0은 무한소수이다. 틀린 말이고 0은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순환소수가 유리수이니까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되게 중요한데, 자, 유리수는 A분의 B꼴,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의 A분의 B꼴, 즉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이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거든. 그 말은 이 순환소수 또한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 그렇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부터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즉, 분수로 바꾼다. 이 말이겠죠. 해보도록 하죠.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먼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배우게 될 건데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다가 골로 가는 학생을 내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공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번 거듭제곱 형태, 자, 이 1번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공식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앞에서 0.3이라는 순환소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x로 명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x라는 거는 우리가 0.3333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 건데, 그죠? 보시면 이 순환 마디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왜냐? 이게 끝없이 나가잖아. 그래서 나는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10을 곱할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10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얘는 3.333333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해돼요? 아, 그러면 이 둘을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빼버릴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뒤에 있는 33333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겠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왼쪽 좌변에서는 우리가 10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9x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변에서는 그냥 3에서 0을 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9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이 9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기하분수 좋아하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x를 0.3의 순환소수로 설정을 했는데 얘를 분수로 바꿔봤더니 3분의 1이 되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 시간에도 내가 3분의 1을 이용해서 0.3이라는 순환소수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죠? 다시 분수로 바꿨더니 3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자, 이번에는 0.25에 대한 순환소수예요. 아까 전에 표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게 두 번째가 0.25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부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즉 x가 0.25, 25, 2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순환소수라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순환 마디를 날리기 위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순환 마디를 날리고 싶으면은 10을 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왜냐하면 10x라고 했을 때 얘가 2.525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뺀다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순환 마디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을 곱하면 안 되고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100을 곱해야 돼요. 100을. 이해돼요? 아, 그러면 100x는 25.252525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뺐을 때 좌변은 99x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 뒤에 있는 순 한 마디가 날아가니까 뭐만 남는다? 그렇지. 25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x는 99분의 25였구나. 99분의 25. 얘가 분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아, 요 x는 99분의 25였구나.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세 번째는 0.135353535. 그죠? 0.135353535. 그럼 얘가 x라고 했을 때, 자, x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0.1353535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자, 내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렴. 지금은 자, 순환 마디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순환 마디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환 마디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x, 그러니까 10을 곱했을 때 순환 마디를 없앨 수 없을 것 같고요. 100을 곱해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1000을 곱해야 될 것 같아요. 10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35.35353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뺐을 때 요 순환 마디 35로 반복되는 얘네들이 전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x를 뺀다고 해서 35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x를 빼는 게 아니고요. 몇 x를 빼야 되냐면 10x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 0.13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1.35353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눈치를 좀 챘을 텐데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시작되면 되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뺄 대상은 반드시 순환 마디가 소수점 위로 하나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빼보면 당연히 353535들이 날아가고요. 좌변이 몇 x? 그렇죠. 990x가 되고요. 자, 우변은 135에서 1을 뺍니다. 그래서 13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 990으로 나누니까 990분의 13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약분 당연히 하면 되겠죠. 2로 약분하면 495분의 67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할 때는 몇 x에서 몇 x를 빼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환 마디가 있죠? 그쵸? 자, 순환 마디가 있을 때 순환 마디의 첫째 자리와 끝 자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첫째 자리가 그냥 소수점이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소수점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x를 빼는 거구나. 어디에서? 순환 마디가 끝에 점에 점을 찍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움직인다라고 해서 10x에서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면은 우리가 10을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x에서 x를 빼는구나. 10x에서 x를 빼는 거구나. 다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순환 마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순환 마디의 처음과 끝을 갖다 그어줘요. 그러면 끝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자, 끝으로 가려면 몇 번 움직여야 되냐면 2번 움직여야 돼. 누가? 소수점이. 그래서 100x에서 그냥 x를 빼는 거구나. 100x에서 x를 빼는 거구나.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지금 순환 마디가 3과 5예요. 그쵸? 그러면 3 앞에, 5 앞에 딱 그어. 그러면 뒤에서 앞을 빼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0x에서 앞에 한 번 10x를 빼는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뒤에 있는 거 1000x에서 한 번 움직여. 10x를 빼는 거구나.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보죠. 0.02473 473 이렇게 순환 마디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순환 마디 앞과 끝을 갖다 그어줘요. 그쵸? 그러면 뒤에서 앞을 뺀다. 뒤로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에서 하나, 둘, 100x. 그러니까 10만 x에서 100x를 빼는 거죠. 10만 x. 그러니까 요 x에서 100x를 빼야 돼요. 얘가 x일 때.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거 찾는 문제가 간혹 가다가, 아니, 간혹이 아니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분수를 표현할 때는 이걸 딱 봤을 때 몇 x에서 몇 x를 빼야겠군. 10x에서 x를 빼야겠군. 100x에서 x를 빼야 되겠군. 1000x에서 10x를 빼야 되겠군.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습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의 거듭제곱 말고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이 공식은 좀 간편합니다. 정말 간편하고 좋은 게 맞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는 자, 소수점 아래에 대한 정보고요. 분자는 자, 모든 정보를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모는 소수점 아래에 대한 정보고요. 분자는 그냥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볼게요. 0.3이라는 순환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로 분명히 나뉘게 될 건데 이 분모에는 소수점 아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9를 붙여줘요.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9를 붙여주고요. 순환 마디가 아닌 개수만큼 0을 붙여줍니다. 자, 다시. 그러면 0.3이라는 거는 순환 마디의 개수가 1개겠죠? 그래서 9를 갖다 붙여주고요. 순환 마디가 아닌 것의 개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0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뭐냐? 그냥 전체적인 값을 다 써줘요. 0,3. 근데 0,3이라는 숫자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3만 써줍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죠.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그래서 99분의 자, 위에 있는 거 분자는 있는 거 다 씁니다. 25. 이게 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잘 봐요.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그래서 99. 그런데 순환 마디가 아닌 숫자가 하나가 보여요. 그게 누구냐면 1이 있어요. 그래서 0을 하나 붙여줘요. 이제 중요한데 위에서처럼 똑같이 모든 정보를 다 그냥 씁니다. 그게 135.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분자는 순환 마디가 아닌 수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 1.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9개 90분의 134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한 번만 더.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3개입니다. 999. 그런데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아닌 게 2개가 보여요. 0, 0. 분해. 있는 거 다 써요. 2, 4, 7, 3. 그런데 순환 마디가 아닌 거 0, 2를 빼줘요. 마이너스.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9, 9, 9, 0, 0. 분의 2471. 요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게요. 52.314라는 순환소수예요. 그러면 분모 한번 보도록 하죠. 소수점 밑으로만 생각합니다.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2개가 있어요. 99. 그리고 소수점 밑으로 순환 마디가 아닌 게 하나가 보입니다. 0. 이제 위로 올라가요. 모든 정보를 다 써요. 5, 2, 3, 1, 4. 거기서 뭘 빼나? 모든 정보 안에서 순환 마디가 아닌 것을 뺍니다. 그래서 523을 빼주면 돼요. 자, 이거는 숫자가 복잡하니까 내가 빼진 않겠지만 요거 잘 정리해주면 순환 소수가 분수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환 소수도 어쨌든 수니까 어떤 숫자가 더 크고 작은지 우리가 배수 비교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순환소수 2개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소수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소수를 대수 비교를 했는지 기억을 해보면 좋아요. 첫 번째, 0.245라는 순환소수를 쭉 나열해보면 0.2454545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0.245의 순환소수는 0.2455555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대소비교라는 거는 큰 숫자가 더 앞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하잖아. 맞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면 더 크듯이. 그죠? 그러면 소수점 밑으로 2가 같고 4가 같고 5가 같고 위에서 딱 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있는 숫자가 위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특이한 거 하나 보여줄 건데 0.39의 순환소수가 있어요. 자, 얘랑 0.4라는 숫자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보통의 학생들, 우리가 처음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4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누가 더 크냐? 둘이 같습니다. 둘이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쵸? 방금 배웠잖아. 그죠? 자,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 하나. 그죠? 그리고 순환마디가 아닌 거 하나. 그래서 90분의 있는 거 다 씁니다. 39. 거기서 뭘 빼요? 3을 빼요. 그럼 얘가 90분의 얼마가 되냐면 36이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요거는 약분이 너무 잘 돼요. 94, 36 아니야. 0.4. 이해돼요? 아니, 9의 순환마디를 갖고 있어. 자, 끝에가 9라는 순환마디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9999999 막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리미트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합니다.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대입하게 되는데 9999999 이러면은 비둘기도 아니고 9999 이러면은 얘가 하나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0.9999999가 크냐 1이 크냐라고 한다면 같아요. 그래서 순환 마디가 9 하나만 존재할 때는 있잖아. 이거는 하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를 39 이랬는데 이걸 또 올려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냥 9 하나만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 하나 올려주자. 왜냐? 그 숫자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9가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숫자 하나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순환소수와 순환마디.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
자, 이 어떤 특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가지고 뭐가 돼요? 반복, 그쵸? 반복되는 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의 일부이다 라고 했었죠. 무한소수가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뉘었다. 그쵸? 그래서 무한소수의 일부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걸 우리는 원주율, 파이, 그쵸? 이렇게 숫자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지 않는 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무리수라고 하고, 얘는 절대로 유리수가 아니에요.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이거는 B.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뉘는데 순환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지만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순환마디 보도록 하죠. 0.3333 순환마디 뭐예요? 3, 0.00787878이죠. 다음 3125 3125 125 125 125네.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2, 3이라고 썼나? 자, 3, 1, 2, 5, 1, 2, 5. 그러니까 1, 2, 5겠죠? 그죠? 순환소수의 표현. 자, 그러면 얘는 순환마디가 3이라고 했으니까 0.3의 순환소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0.0078 순환마디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 끄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0.3125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에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거나 공식,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할 때 주어진 순환소수를 x로 놓고요. 그쵸? 아까 전에 x로 놨었어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식을 만드는데, 이게 목적의식이 있죠. 목적이 있잖아. 뭘 없애려고 순환마디가 반복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그쵸? 그래서 첫 순환마디 앞에 소수점이 오도록, 이게 무슨 소린지 다 이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소수 부분이 같은, 그러니까 순환마디가 같은 두 소수를 빼준다. 그쵸? 순환마디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두 식을 뺀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소수 부분이 없어지고요. 뭐만 남냐면, 그쵸? 정수만 남는다라고 하고요. 자, x에 뭐가?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가지고 x의 값을 구한다. 마치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순환소수 0.8의 순환소수,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x의 값을 우리가 0.888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럼 10을 곱해주면 얘가 8.888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쵸? 순환마디 처음과 끝을 봤을 때 끝으로 가려면 한 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x에서 그대로 있어요. x를 뺀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빼준다. 빼주면 9x, 얘가 8 이렇게 남고요. 양변에 9로 나누면 x의 값을 우리는 9분의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같은 경우는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한 개가 있어요. 9분의 있는 거 다 써요. 8, 9분의 8 바로 튀어나온 거. 이게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자, 앞에서 예제를 내가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몇 x에서 몇 x를 빼는지 그것만 비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를 보면 처음과 끝을 갖다 구워주고요. 끝으로 가려면 몇 번 움직여야 돼? 소수점이 두 번 움직여야 되죠. 즉 100x에서 뺍니다. 소수점 한 번만 움직이면 x를 10x를 빼야겠죠. 그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소수점 몇 번 움직여? 한 번, 두 번, 세 번. 즉 1000x에서 한 번 10x를 빼면 되겠죠. 1000x에서 10x를 뭐 하면 돼요? 빼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아, 불안한데. 자, 한 개만 더 해볼까? 자, 이거를 공식으로만 풀어볼게요.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고요. 순환마디 아닌 거 한 개가 있죠? 0. 분의 위에 있는 거 다 써요. 315. 거기서 뺍니다. 순환마디가 아닌 거 3을 빼죠. 그래서 990 분의 뭐라고 써요? 312. 이거 약분 잘 해주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어요. 2로 약분해볼까? 그러면은 495인가요? 자, 그리고 2로 약분했기 때문에 156. 이렇게 되겠네요. 3으로 약분이 되나? 네,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또 약분하면은 165 분의 5, 2.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죠? 그죠? 자, 공식을 이용한 방법. 분자는 전체 숫자 배열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 배열을 뺀다라고 했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분모는 순환마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갖다 붙이고요. 단,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나열하고요.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만큼 0을 붙이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예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요거 세 번째 거.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몇 개죠? 2개죠? 그리고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아닌 거 하나가 있어요. 분에 있는 거 다 씁니다. 3, 7, 7, 1. 거기서 뺍니다. 37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소수점 밑으로 순환마디가 3개가 있네요. 그 중에 위에 있는 거 다 써요. 3, 7, 7, 1. 거기서 뭡니까? 순환마디가 아닌 걸 뺍니다. 전체 숫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3을 빼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라고 했어요. 여러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풀어요. 아까 전에 내가 순환마디 다 썼었죠? 자, 그 순환마디를 풀어가지고 각 자리 숫자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큰 녀석이 있으면은, 아, 걔가 더 크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설명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려? 분수로 바꿔버려. 그러면 분모를 통분해야 되는데, 그죠? 분모를 통분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순환소수인 상태에서 크기 비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그럼 순환마디가 9인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하나 올려주자라고 했었죠. 아까 0.3, 99999 얘가 0.4랑 같다고 했어요. 순환마디가 9인 순환소수는 사실 정수였거나, 그쵸? 아니면 유한소수다. 무한소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9 같은 경우는 9분의 9 해가지고 1이 됐던 거 기억하죠? 자, 그리고 0.29 같은 경우는 0.3과 같았을 겁니다. 0.3.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체계를 다시 한 번 더 써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 유리수는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했냐면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라고 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무한소수는 또 뭘로 나뉘었냐면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비순환소수는 뭐라고 했냐면 무리수라고 했었죠. 자, 무리수라는 거는 유리수와 동등한 계급을 갖고 있는 수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무한소수 안에는 비순환소수가 있는데 그 비순환소수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아래 n번째짜리 숫자 구하기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